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철학자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분이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생기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가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21년에 태어나서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사람이지요. 그는 로마 제국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에 황제로 즉위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역병이 돌았으며 배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잃는 슬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밤마다 텐트 안에서 혹은 궁전의 서재에서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후대의 영상록이라고 불리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해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무척 솔직하고 또 진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황제라고 하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호화롭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하자는 철학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 원리인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으며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지, 담담히 받아들일 것인지,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참 단순한 말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지요. 관절도 아프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내 몸은 이 모양일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단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손주를 돌보는 일이든,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이웃과 차 한잔 나누는 일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사람으로서의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덜 힘들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주 과거를 떠올립니다. 젊었을 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혹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건강은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잘 지낼까? 돈은 충분할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말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창밖의 나무를 감상하는 것, 맛있는 식사를 천천히 즐기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가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때로는 자식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처럼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을까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년 후에도 있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작은 일에 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 안 한다거나 가게 점원이 불친절하다거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하지만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문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지 아니면 그냥 흘려버릴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화를 내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자신입니다. 속이 쓰리고 혈압이 오르고 잠을 못 이룹니다. 상대방은 아마 당신이 화낸 것도 모르고 멀쩡히 잘 지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심호흡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젊은이는 어쩌면 밤새 일하고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불친절한 점원은 집에 아픈 가족이 있어서 걱정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도 덜 놀라고 덜 화가 납니다. 다음으로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가족 걱정,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도 대부분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결하면 되니까.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참으로 명쾌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검진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몸의 상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산책을 하고 충분히 쉬는 것 말입니다. 검진 결과가 나온 후에는 그때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우주의 흐름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거나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외로움은 때로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로움을 다르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온갖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도 죽는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때의 여러분이었고 지금의 지혜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더라도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이제 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아프고 예전처럼 빨리 걷지도 못하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립니다. 이런 변화들이 답답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단지 당신이 머무는 집일 뿐이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당신의 마음이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늙고 약해집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마르쿠스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앙상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봄이 있었고, 한창 때의 여름이 있었고, 이제는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노년이 청년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생 책을 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십시오. 요즘은 큰 글씨로 된 책도 많고 오디오북도 있어서 눈이 불편하더라도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마르쿠스가 즐겨 읽었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시집을 읽을 수도 있고, 소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상도 좋은 실천 방법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잡념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평온해집니다. 마르쿠스도 명상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항상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토록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 속에서도 청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제 슬픔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떠나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때로는 자식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많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13명의 자녀 중 6명만이 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슬픔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용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평생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마르쿠스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쁘게 대했다고 해서 당신도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평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 후회되는 일들,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그때의 당신으로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는 무엇을 남기는가? 내 삶은 의미가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작은 선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의미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많은 선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것,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르쿠스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화를 냈고 실수를 했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땠는가? 친절했는가? 감사했는가? 화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의 실수는 어제에 남겨두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순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물론 몸은 불편해지고 이별도 많아지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대화, 맛있는 식사, 따뜻한 이불.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았으며,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후대의 길이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단지 황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황제가 아니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때로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젊고 열려 있고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